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6일 저녁 10시입니다. 저는 오늘 민노총 시위 때문에 이만저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오후 1시에 강남 어느 병원의 빈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를 벗어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원동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안에서 4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갈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왕복 2시간인데 2시간을 손해본 겁니다. 민노총의 도심 시위, 나중에는 이게 집회 허가 시간을 벗어나서 불법 시위로 변했습니다. 이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지금 더구나 민노총 심장부로 북한 간첩망이 침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민노총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이런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대통령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집권당이 제대로 민노총을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뭐합니까? 공공의 이익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이 민노총을 감싸는 자칭 공영방송부터 손봐야 되죠. 그리고 민주당은 또 뭐합니까? 민주당이 민노총의 후원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과 민노총이 한 덩어리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김정은이가 있습니까? 남북한에 걸친 이 반역구조, 북한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반역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피를 보는 사태를 부를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 택시 안에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민노총과 같은 반역적 불법 행위를 하는 조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령인데 비상계엄령의 요건을 지금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노총을 계속 방치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으로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북한과 연계된 남한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몰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당일 해산을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이어가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분신으로 지난 2일 사망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소속 간부인 양모 씨를 추모한다면서 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열사정신 개성 전국건설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이들이 경찰에 집회 신고한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지만은 헬로윈 참사 사망자 추모자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건설노조에 대해서 경찰은 미신고된 집회 진행을 중단하라는 경고방송을 하고 자진 해산을 하도록 권고했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헬로윈 참사 200일 추모제까지 도로 한복판에서 저녁 도시락을 먹으면서 불법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7시 20분부터 오후 8시까지도 수차례 평일 무단으로 점거하고 추모제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해서 심각한 교통불편, 시민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집시법 제20조 1항에 따라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노조는 자진해서 해산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건설노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퇴근 시간 이후까지도 세종대로 8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계속 집회를 이어간 탓에 도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 교통체증을 일으켰습니다. 퇴근길 교통정체에 대중교통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에는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판교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도착하기까지 평소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40분에서 50분 더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아까운 시간을 뺏어 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법치를 회복하겠다는 노력, 그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안보, 법치, 치안은 이거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끈질기게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은 북한 노동당 정권, 대한민국 안에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이런 조직 아닙니까? 이들은 민주를 앞세워 가지고 법치를 파괴합니다. 민주를 앞세워 가지고 법치를 강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민주를 팔아 가지고 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짜 민주투사가 많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들이 다 가짜 민주투사입니다. 가짜냐 진짜냐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질문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당신 민주투사 하는데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라고 물으면 됩니다. 이재명에게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문재인에게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민노총에 대해서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정교조에 대해서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당신들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공산당과 싸워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와 싸우지 않고 독립투사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화된 다음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겁니까? 독립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이 말하는 민주투사는 그게 민주투사가 아니고 민주파괴투사죠.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들이 최소한 한 80%는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민주사기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30%, 40%를 오르내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도 법치도 이렇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노총 집회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내일 전화기를 돌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경찰청, 그리고 대통령실로 전화를 돌려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민노총에 집회 허가해주면 안 된다. 만약 민노총에 집회 허가해주면은 이제는 당신들을 고발하겠다.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불법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습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노총의 경우에 그 핵심부로 북한의 간첩망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집회 허가를 내준다면 이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멸합니다. 감사합니다.